자, 아무튼 그래서 집합의 완전 센 기초, 거기는 영상으로 대체할 거고요. 그 내용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 자, 가자. 거기 이제 첫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집합의 정의가 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집합의 표현 방식. 뭐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집합의 포항관계 나오면서 이 기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내용. 이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항관계 다음에 나온 게 서로 같은 집합. 요게 다야. 부분집합. 뭐 이런 용어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성질들. 그 녀석 정도라서 그거는 이제 저기 승훈이었지. 승훈이도 오늘 영상 링크 다시 보내줄 테니까 뭐 혹시 그냥 가볍게 알았죠? 수업 듣듯이 말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보든 잠깐 그냥 빨리 감기 해놓고 그냥 휘리릭 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만 잠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집합의 두 번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자, 처음 배우는 내용이 바로 저 녀석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이 있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 공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당연히 맞고요. 근데 앞으로 너희가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에 아주 하위권반이 아니라서 분명히 한 중난도 이상 고난도 정도의 문제,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고난도 문제들을 너희들이 당연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은 너무 공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실수하기도 되게 좋고 좀 뭐랄까 너 팔 다쳤냐 여기? 너무 이제 실수하기도 좋고 중난도 문제들을 너무 오래 걸리게 풀게 됩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해서.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위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으로도 접근을 하지만 그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경우의 수다라는 것도 잊지는 말고 갑시다. 알았죠? 그래서 공식을 설명을 하면서 외우긴 할 건데 공식을 만들어 가듯이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로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N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예시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자, A의 집합 원소가 A와 B와 C와 D가 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1번. A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맞죠? 자, 몇 개인지 아는 사람? EMS는? 승리 아나 혹시? 안 먹었어요? 자네 아나? 네. 요놈의 원소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에 원소의 개수 승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일단은 쓰고 갈게요.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바로 쓸게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A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면은 그 녀석을 2의 지수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2의 n승계. 뭐 쓸 필요까지는 없죠. 여기 있어요. 자, 써야 되는 거는 밑에 예시 문제. 요거는 반드시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샵을 했지? 얘가 샵이고 예시 문제, 얘가 새끼 문제 1번. 한 8번까지 갈 겁니다. 요 녀석들은 뭐 1번부터 한 4번, 5번까지는 기본이니까 뭐 마지막에 6, 7, 8번 그거 정도만 좀 쓰든가 해서 참고 좀 합시다. 자, 어쨌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하필 2의 4승일까?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나? 성은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그렇지, 맞아요.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나는 그 속에다가 쏙 집어넣을 거니까 벤네그램 그려보면 어느 한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내가 지금 삐져나가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부분집합이 맞고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지금 A, B, C, D라고 잡았죠. 여기 D. 이 A 안에다가 부분집합 포함 여기다가 A, B, C, D만 집어넣기만 하면 걔는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갑자기 E, 뭐 F, K 이런 것들을 넣지만 않으면 돼.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결국 나는 경우의 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의 수?
각각의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A, 너는 어디 들어갈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부분집합 바깥으로 들어갈래? 그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들이 생겨나죠. B라는 원소도 너 들어갈래 말래?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됩니다. 맞죠? 그렇게 둘둘둘둘이 나와요. 그리고 A를 고민을 하고 B를 고민을 하고 C를 고민을 하고 D를 고민하는 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에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2의 16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는 들어간다, B는 안 들어간다, C는 들어간다, D도 들어간다. 그럼 부분집합 ACD 하나 만들어진 거지. 이거 외에 또 이 집합이 만들어지니? 아니요. 즉 내가 A, B, C, D라는 원소를 어디 넣을지 고민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한 번 할 때마다 부분집합이 서로 다른 게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A, B, C, D를 넣는 방법의 수가 곧 부분집합의 개수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 n개의 원소들마다 다 2를 곱하자. 즉 2를 곱한 횟수가 바로 뭐다?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에요. 너희들 외우고 있으면 돼요. 원소가 5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5승계. 원소가 7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7승계.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어디로 가볼 거냐면 A라는 녀석의 뭐다? 이제 A의 이건 안 쓸게. 진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자, 가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공집합에서부터 시작해서 A 하나만 들어간 것부터 B 하나만 들어간 거, 즉 원소가 하나인 것들 있고, 그런 식으로 쭉 가고 가다 보면은 원소가 3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소가 4개짜리도 있겠죠. 이거 전체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 부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만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 부르죠. 자, 이거는 명칭, 지난 시간에 했던 명칭입니다. 진부분집합은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진부분집합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일단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2의 원소의 개수 승 4승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는 딱 하나, 그 녀석 하나만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나와요. 뭐요? 진부분집합의 개수. 여기도 있어요. 뭐예요? 2의 원소의 개수 승 빼기 1개.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기본입니다. 5번? 5번도 기본인가? 어쨌든 일단 3번 가보자. 3번은 뭐냐면 스몰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런 거 제외하는 얘기지, 이런 거. 맞죠? 어느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이것도 역시 공식입니다. 하지만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방금 분명히 기본적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각각의 원소들한테 너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부분집합 바깥으로 들어갈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A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넣는다. 방법의 수 몇 개? 1개밖에 안 되는 거지. 손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네도 알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2의 4승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포함하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가 있으니까 1개가 있으니까 그 1개는 어떻게 해주면 돼?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제외시켜야 되죠. 즉 2를 곱하는 횟수, 지수에서 1을 뺀 개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음? 자, 방금 진부분집합은
한 개의 부분집합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빼기 1. 이번에는 포함하는 원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의 수, 즉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제외, 지수에서 1을 빼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들이 만들어 볼까요? 4번. 우리는 B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볼게요. 자, 몇 개가 되겠죠? 2는 절대로 포함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자, 몇 개? 몇 개? 승훈아?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나 일부러 이렇게 계속 한 줄 한 줄 그어가면서 간다. 나중에 좀 이따 옆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당신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갑니다. 2에 몇 승계? 4승계에서부터 출발. 그런데 이번에도 뭐예요?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다, 그쵸? 이번에는 뭐가 된 거야? A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대신에 B한테는 뭐 하세요? 절대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B는 무조건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밖에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제외. 역시 뭐야? 지수에서 1 빼기. 잘하네요. 그래서 3, 4번을 섞어서 세 번째 공식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 포함하는 원소 K개, 포함하지 않는 원소 M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나는 설명 안 할 거고. 자, 결국 여기 3번, 4번을 보니까 똑같지, 풀이가. 포함을 한다와 안 한다가 차이가 있니, 없니? 사실 차이가 없죠. 결국 방향을 정해버린, 포함을 하든 안 하든 방향을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인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 공식을 그냥 그 원소 중에서 N개의 원소 중에서 특정 K개의 원소를, 이건 뭐 꼭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원소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포함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함하지 않는 으로 한 방에 써버릴게요. 그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다? 2에 일단 원소의 개수 몇 개? N개, 지수에다 N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포함을 하세요 마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녀석을 지수에서 빼주면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다음. 자, 5번. 예시 문제 5번. 같이 만들어 가 봅시다. 그러면 A를 5번까지는 기본이에요. 완전 센 기본. 포함하는 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2에 4 빼기 2승. 그렇죠. 2승계. 맞죠?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부분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2의 4승에서부터 출발. 포함을 한다든 안 한다든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정해버렸냐? A, B 2개. 그래서 지수에서 몇 개? 2개를 빼줍니다. 맞죠? 자, 이제 6번부터는 사실 8번 하나를 위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6번 가보자. 6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일단 A와 B를 포함하는 자, 일단 문제를 잘 봐요. 살짝 바꿀 거야. A와 B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몇 개? 2에 2승계. 그런데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꿀 거야. 정확하게는 4 빼기 2승계죠. 어떻게 만들어진 거? 부분집합의 개수라서 2에 4승.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원소가 2개라서 빼기 2승.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뭘 써줄 거냐면 빈부분집합이라겠다. 그럼 답은 얼마예요? 얼마가 되죠? 빈부분집합이니까. 그렇지. 빼기 1개 해주면 된다.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빼라고 했었다. 그치? 자, 그럼 이번에는 살짝 안 배운 녀석 살짝만 섞어볼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으차. 자, 7번. 자, 7번. 예, 뭐 하지? 1을 포함하지 않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내리니까 좀 그렇다. 자,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몇 개예요? 예? 4 빼기 1승. 4 빼기 1승.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다 뭐라고 붙여놓을게? 공집합이 아닌. 자, 부분집합의 개수 때문에 2의 4승. 한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지수에서 빼기 1. 자, 이번에 뭐가 들어왔어? 공집합이 아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 1. 자, 이거는 공식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빼는 것과 동일하게 빼기 1을 해줘야 돼요. 맞죠? 자, 8번 갈게요. 지금 자리가 너무 좁아서 옆에다 쓸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자, 이거는 당신들이 풀어봐요.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 자, 풀어봐요. 푸는 시간 10초. 자, 혹시 7번까지 정리 필요한 사람들 얼른 정리하시고 조금 있다가 저거 푼다고 생각하고 시간 조금 더 줄게요.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뭐 봅시다.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2의 몇 승? 4승계. 그런데 포함한다 안 한다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지수에서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부터 할까? 진부분집합이래요. 뭐 해야 돼요? 1 빼요, 안 빼요? 오,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공집합이 아닌 1 빼요, 안 빼요? 자, 이게 바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페이크 문제야. 잘하네. 좋아, 역시. 자, 애들이 공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애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쌤, 진부분집합인데 왜 1 안 빼요? 이 고민을 한다고. 지금 너희들은 잘하니까 패스할게요. 공집합이 아닌 아까 1 빼라면서요. 이번에 왜 어디 갔어? 여기. 1 빼라면서요. 왜 이번에 1을 안 빼요? 아, 막 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말 그대로 개수를 세워가고 경우의 수에서처럼 왜 빼는지는 알고 빼야 되는데 그냥 1 빼라고 하니까 공식처럼 외워서 1 빼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공식으로 잘 접근을 안 시키는 겁니다.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이면 자기 자신을 빼는 게 맞기는 해요. 있다면. 근데 없잖아. 우리가 센 2의 4 빼기 2승, 즉 2의 2승이라 부를게 이제. 2의 2승계 중에는 어때요? B 포함 안 하는 것만 존재하지. 맞지? B는 안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 존재하는데 자기 자신이 있겠냐? 있을 리가 없으니까 뺄 필요가 없죠. 공집합이 아닌도 마찬가지야. A를 포함하는 것만 지금 2의 2승계 4개를 세워놨는데 뭐 거기에 어떻게 공집합이 있어? 1 뺄 필요 있다 없다? 역시 없다. 잘해요. 좋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시험들이 약간 이런 식이죠. 너희들한테 살짝 낚으려는 문제. 지금 이 문제는 너무 내가 기본 문제로 만들어놨고 너무 대놓고 페이크가 보이도록 만들어놨어. 근데 가끔씩 이런 문제들 있지. 마지막에 딱 공집합이 아닌 이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서 한참 뭔가 설명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데서 너희들 아차하고 실수할까 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잘했어요. 자, 저거 잘 할 줄 알면 사실 여기 유형 몇 번이야 이거? 유형 6번? 유형 6번 문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너희들이 숙제로 다들 잘 해와 보시는데 잠깐만 하나만 할까?
24번 하나만 풀자. 저런. 내가 이제 앞으로 요 문제. 이거 지금 베이직이냐, 노말이냐. 엄청 쉬운 문제죠. 베이직이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굳이 설명하라고 하는 거는 또 나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마플 시너지 수준이 얼마나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너희들이 가늠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내신 시험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킬러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보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베이직 노말 문제들은 이런 첫 단원, 집합 단원 같은 데서는 특히나 더 좀 기본적인 공식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교재라서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여기서도 배워올 거는 있죠. 앞으로 너희들이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마지막에 제가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신들이 접근을 하는 방식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제일 먼저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를 인지하세요. 즉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이 혹시 부분집합은 아닐까?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 물론 그 공식도 경우의 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는 하지만 바로 공식처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지한 문제는 아닐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있네요, 여기. 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집합의 개수 문제죠. x가 어디 있어요? b에 쏙 들어가 있네요. 이게 바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려면 원소.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려면 b의 원소. 뭐뭐 있어? 1, 2, 3, 4, 6과 12까지 몇 개? 6개가 있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2의 몇 승? 6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영상을 본 성은이가 아니라 영상을 안 본 사람한테 물어보자. 자, 승훈아, 잘 봐. 두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건 이거다, 그치? 자, 요 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x는 a를 포함한다고도 되고 a는 x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도 맞고, 맞죠? 누구를 주어, 누구를 주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맞죠? 자, a의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부분집합으로 쏙 들어갑니다. 또는 x의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a를 포함합니다. 자, 포함된다 혹은 포함한다. 의 정의가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이걸로 얘기를 해볼까? A는 1, 2를 원소로 가졌고요. B는 1, 2, 3, 4 가졌어요. 자, A는 B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왜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얘기를 했어? 그게 방금 내 질문의 정답이야. 왜 A는 B에 포함됩니까? 자, 누구의 똑같은 원소? 누구의 원소? B가 기준이야? A가 기준이야? A. A의 모든 원소들을 뭐 하고 있어? B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나만이라도 안 들어가면 포함된다고 얘기 못 하잖아. 그게 바로 포함됩니다의 정의예요. 자, 다시 간다. 그럼 저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X는 뭐 하래요? A를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하래요. 그러면 A의 원소 뭐뭐 있잖아. 1, 2, 4 있잖아. 지금 이 1, 2, 4라는 원소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3 빼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슬쩍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 대하여 뭐 이딴 식으로 나오거나 진부분 집합 어쩌고 B의 진부분 집합 뭐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X랑 B는 다르다 이런 말로 숨기면서 이제 1을 뺄래 말래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답이야. 답은 2번. 자, 이게 붙었다.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될까? 주관식처럼 풀어보자. 이게 붙었다. 그럼 답은 뭐예요? 6 해서 틀린다고. 7이죠. 왜요? A를 무조건 포함했습니다. X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너희들이 낚인다. 아까는 잘했잖아. 맞지? 아까 8번이었나? 아까 잘했잖아. 1 빼면 안 돼요. 1 빼면 안 돼요. 잘했잖아. 왜 못해? 근데 B는 될 수 있어, 없어? B는 될 수 있죠. 1, 2에서 다 가지면서 어디 갔어? 1, 2, 3, 4, 60이 다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이거 하나 제외하는 거고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페이크죠. 그런 데서 낚이지 말라고. 알았죠? 이런 게 이제 실전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요게 끝이 아니라. 자,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문제에서 이 기호 하나만을 이용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라는 말을 생략하더라도 너희들은 집합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부분 집합을 쓸까 아닐까, 공식을 쓸까 아닐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사실 너희들이 만나기 쉽지 않아. 교재 자체가 마플 시너지의 유형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다가 지금 우리는요, 수학 하의 첫 번째 단어는 집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배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난이도를 많이 높이고 있진 않아. 물론 이 집합 단원에서 방금 내가 쓴 저 경우의 수, 우리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웠지? 맞지? 수학하 마지막에만 경우의 수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뭔가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알았죠? 2학기 중간고사에서. 근데 요걸로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중학교 경우의 수라고 해도. 오케이?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요 얘기를 좀 미리 해놓을게요. 지금처럼 그냥 집합 X의 개수는 집합 A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말을 혹시 포함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잘 따져보세요. 그러고 나서 포함되어 있다면 그걸로부터 출발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자체도 경우의 수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2의 몇 승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따로따로 찾아나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진 않을까? 즉 2의 몇 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3 곱하기 2의 2승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있지 않은지 잘 고민하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양분화를 하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풀리는 문제, 두 번째는 경우의 수를 풀리는 문제. 근데 둘 중 하나만 사용한 건 아니고 둘이 짬뽕시키는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보통 나올 거고요. 이렇게 괴롭히는 문제들이 너희들 수학하 마지막, 즉 2학기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이 단원 또 나옵니다. 이 단원이 아니라 이 유형. 뭐 순열과 조합을 P와 C를 이용해서 뭔가 식을 만든 다음 거기다가 부분집합을 짬뽕시키는 문제로 분명히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대비할 때, 즉 저기 뒤에 있는 경우의 수 공부할 때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유형이 또다시 한번 등장할 거라고. 알았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 구하기라는 유형이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그게 여기서 문과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저기 고3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또는 고2 때 공통과목으로 배우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죠. 아는 것처럼 그런 학교들에서 확률과 통계 할 때 그때 또 한 번 더 괴롭혀요. 이거는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말 겁나 많네 오늘. 아셨죠? 여기까지. 자, 갑시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어라? 합집합, 교집합 어디 갔냐? 없네. 바로 그냥 응용으로 넘어가 버리네. 자, 가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배우고 나면은 나오는 게 바로 집합의 연산이죠. 갑니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성원아 앞에 그 영상에서 내가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랑 똑같다. 뭐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했어. 두 글자.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집합을 왜 배워에 대한 대답은 첫 마디가 아마 그거였을 텐데 집합을 왜 배워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범위. 자, 우리 수학 하 배웠던 사람 알잖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서 정의역의 범위 빵 정해놓고 맞지? 주어진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f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잖아. 그 x의 범위, 그게 바로 정의역이고 정의역이 바로 정의되어 있는 집합을 얘기합니다. 즉 2부터 5까지 이런 범위, 집합을 배우는 이유는 범위를 한정 짓는 거고 집합을 다른 말로 범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연산이라 그랬어.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집합을, 즉 범위를 연산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나오면 돼요? 아닙니다. 근데 애들이 가끔 질문을 해. 내가 굉장히 빵당했는데 뭐 y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 너무 똑같으니까 여기서 x 곱하기 y의 범위를 구하세요 하면 풀 수 있어 없어? 맞죠? 이게 연산, 집합의 범위에 대한 연산일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너희들이 곱하기로 생각한다면 한글로 한번 생각을 해봐. 사람들을 원수로 갖는. 자, 1학년 1반의 집합이 있어요. 1학년 2반의 집합이 있습니다. 1반과 2반. 1반과 2반. 어때요?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사람끼리 곱하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죠. 범위를 곱한다는 건 사실 방금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고요. 집합의 연산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냥 범위에 대한 연산 기호가 일단 처음 등장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죠? 뭐뭐뭐 나와요? 합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교집합. 세 번째로는 뭐 나와요? 여집합. 네 번째로는 뭐 나와요? 차집합. 다섯 번째로는 뭐 나와요? 자, 연산 기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산 설명할 때 같이 등장하는 녀석. 바로 뭐? 서로소. 그 다음에 여집합을 설명할 때 반드시 같이 필요한 게 바로 전체집합. 자, 요렇게 5가지 설명을 할 거예요. 우와, 벌써 15분 다 돼가네. 자, 간다. 합집합. 그때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여집합 뭔 소리야? 교집합의 범위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맞죠? 자, 지금 처음 연산에 대해서 배우러 갑니다. 단순 암기가 필요할까요? 이해가 필요할까요? 암기야, 이해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처음 용어를. 당연히 암기에서부터 출발하겠죠. 약속이니까. 자, 간다. 합집합을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를 할 때 순서를 잘못 보통 배워오는데 지금 내가 만든 이걸 다른 말로 벤다이어그램이라 부르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이해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벤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두세요. 왜? 이게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약속이니까. 알았음? 1반과 2반의 합! 1반이라는 범위와 2반이라는 범위를 합해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1, 2반이잖아. 맞죠? 1, 2반에 공통으로 들어간 놈들만 고르는 게 아니라 1반에만 있기만 하고 2반에만 있기만 해도 당연히 고르는 이게 바로 합집합인 거 우리 다 알거든. 맞지? 그래서 합집합은 저기 들어간 걸 다 얘기하는 거고요. 교집합은 교차로 같은 거 생각하면 편하죠. 교차로가 뭐야? 차로 두 개가 만나는 여기를 교차로라고 하잖아. 그 교자가 뭐 무슨 교자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겹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교집합은. 알았죠? 자, 여기까지 너희들이 외웠다면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정의를 설명할 거예요. 거꾸로 갈 거예요. 자, 범위끼리 더해도 범위가 나옵니다. 지금도 벤다이어그램 집합을 범위로 나타내봤더니 연산을 해도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를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어디에 있는 거? A에 있는 원소들 포함 안 포함? 포함했음. B에 있는 원소들 포함 안 포함? 당연히 B에 있는 원소들 포함했음. 맞죠? 자, 그때 여기서 승호? 아닌데? 승훈? 순아? and입니까? and입니까? 아니면은 or입니까?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려요. or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게 수학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익숙한 거거든. 자, 간다. 좀 되게 신기하잖아. 야, 1반 그리고 2반 다 모여! 라고 하면 뭐야? 1반도 모이고 2반도 모이지. 그게 일상생활 아니야? 국어. 영어에서도 만들어지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과일을 사러 갔어요. 자, 성훈아, 너가 과일을 사러 갔어. 과일 가게에 사과가 있고, 감이 있고, 배가 있고, 딸기가 있고, 바나나가 있어. 너가 이제 엄마가 사과 그리고 감을 사와 라고 하면은 너 뭐뭐 사가니? 사과도 사고 감도 산다. 맞지? 그쵸? 그게 우리가 영어에서 또는 국어에서 말하는 그리고입니다.
근데요, 엄마가 이과면 좀 이상하고, 아, 이과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 예시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과, 그리고 감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음? 자, 이거는 약속이니까 앞으로 지켜나가기만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and, 한글로 그리고라는 말이 수학에서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동시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거 먼저 마무리 짓고 갈게. 교집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and야. A에 있는 원소, 그리고 동시에 B에 있는 원소. 그래서 교집합을 나타내는 게 바로 and 그리고예요. 이건 약속이니까 너희들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수학에서 만약에 사과 그리고 감인 과일이라고 하면은 뭐야? 사과이면서 동시에 감인 과일. 그런 거 있어? 없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담으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약간 나열하는 의미의 and랑 좀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야. 알았음? 국어에서 영어에서 and는 사실 좀 나열 느낌이잖아. 맞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영어 수업이에요. 뭐 영어 지문에 이런 말이 있다 치자. 스튜던트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학생들은 이번 방학 때 학교 방과 후 수업을 수학 또는 영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수학과 영어 어떻게 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듣겠죠. 약간 영어에서 말하는 5월은 너희들이 수거, 요새 수거라는 단어를 외우냐? 보스 A and B 이런 거? 수거 맞아? 요즘도 수거라고 해? 그럼 뭐라고 해? 뭐 보스 A and B 이런 거 있잖아. 몰라, 수거라고 하자. 5월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수거 뭐 아는 거 없어? 영어 시간에 either A or B. 약간 무슨 느낌이야? 양자택일 느낌이죠.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또는 영어 방과후를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수학을 듣거나 또는 영어를 듣거나지. 그치?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or은요,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둘 다 듣는 거, 수학만 듣는 거, 영어 듣는 거 다 포함. 알았음? 그게 약간 영어에서 또는 한국어, 국어에서 얘기하는 and나 or, 또는과 그리고랑 살짝 느낌이 다른 거라서 아예 그냥 새로운 그리고라 생각하세요. 자, 수학에서 그리고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그리고는 무슨 말을 갖는다?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를 의미합니다. 알았죠? 이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네가 왜 합집합을 또는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합집합은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또는으로 외우자. 알았어요? 순서가 다시 교집합은 and를 말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겁니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집합은 얘를 교집합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이름부터 교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and, 동시에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 두 개가 먼저 얘가 따라오는 거, 이 두 개가 먼저 얘가 따라오는 거. 이게 정의지만 따라오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으로 가보자. 여집합은 뭐예요? 기호로 A의 지수에다가 C로 표현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여집합 기호다. 기억나죠? 다들? 승훈이 수학학 어디까지 하다 왔어? 경우에서 끝까지 끝났어? 조합 순열. 옛날에 다 했었어? 그게 언제야? 중3 때야? 겨울방학 중3에서 고1로 넘어오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 그때 교재 뭐였니? 쌤. 적당하네. 자, 갈게요. 그래서 여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A의 C승입니다. 근데 여집합 표현을 하려면 반드시 전체 집합이 필요한데요. 일단 전체 집합은 기호로 U라고 쓰기로 해요. 보통 대문자 U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냥 꺾은 거로 저걸로 써요. 구분을 해주시고. 자, 어쨌든 가보자. 여집합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왜 여집합을 예지? 이걸 먼저 이해한다기보다 여집합 자체에 대한 약속이니까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 벤달 그램부터 출발할게요. 여자가 무슨 여? 나도 잘은 모르겠어. 나머지 여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자,
A의 여집합이란 것은 A가 아닌 나머지 바깥 여자겠다. 바깥 집합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됩니다. A의 바깥이라는 거는 이 바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맞죠? 근데 전체 집합이라는 건 있잖아.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서 무조건 전체는 요만큼으로 한정 지으세요. 아무리 여집합이라서 A의 바깥이라고 하더라도 U 전체 집합의 바깥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집합을 같이 설명하는 것 뿐이고 그냥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것 중에서 A가 아닌 놈들을 A의 여집합에 부른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기억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 예원 녀석, 조건제시법처럼 얘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자신감을 가져봐요. X바, X로 원소로 갔습니다. 어떤 X죠? A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 알았죠? 그 다음에 차집합. 기호로는 A 빼기 B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A 빼기 B 말고 조금 더 한글로 풀어서 조금 더 한 4글자, 3글자 정도만 더 풀어서 저 A 빼기 B를 읽어봐. 뭐라고 읽으면 돼? A 빼기 B 한글로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수의 뺄셈으로 가면 아니야. 그거 하지 말자. 다시. A 빼기 B라는 차집합. 저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한글로 읽어봐. A에서 B를 뺀다. 맞죠? 자, 나는 거기서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A에서. 그러니까 A에서 B를 제외하세요라고 할 때 그 에서를 강조해보면 기준이 뭐다? A라는 거거든. 다른 범위 본다 본다? 안심 밖이에요. 오로지 A만 바라봤을 때 A에 있는 것 중에서 누구는 빼세요? B에 있는 녀석은 빼세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이 남는 거죠. 맞죠? 이게 바로 차집합. 기준이 A라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도 범위네. 정의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뭐예요? X바. 어떤 원소들? 일단 A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A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and 그리고 동시에 콤마. 어디에는 아니에요? B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B의 원소는 아니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를 집합의 원소로 갖는다. A 빼기 B. 됐음? 자, 여기까지 설명할 거면 내가 차집합 대충 했어요. 자, 하나 설명할 게 더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A의 원소입니다를 집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뭐예요? A죠. 맞죠? B의 원소가 아닙니다를 집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뭐예요? B의 원소가 아니다. 어디 있어? B의 여집합이죠. 맞죠? 마지막에 내가 사이에 뭐 해놨어? A의 원소이지만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는 아닌 것들을 고르니까 이렇게 걸려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and 뭐 해줘야 돼요? and는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하는 거. A 빼기 B라는 차집합 기호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방학 때 배웠던 사람들 기억날 거야. 집합의 연산법칙으로 가보면 차집합 있다 없다? 없어. 전부 다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일단 차집합 기호가 만약에 문제 주어지면 뭐부터 하자? 교집합이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자. 합집합 같은 걸로. 그게 바로 얘입니다. 외워줄 수 있겠어요? 승훈이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 안 보여서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디? 이거? 교집합? 아니면 A? 이식 자체? 자, 다시 해봐.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자, 얘가 바로 이 녀석을 의미하는데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원소를 갖니? A의 원소들을 원소로 갖죠.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뭐예요? A의 원소를 갖습니다. A에 있으세요. and니까 뭐다? 교집합. 왜? and는 교집합. and는 교집합. 외웠거든. 맞아요. 그리고 BA가 아닌 녀석이다. 이게 뭔데?
A가 아니다. A의 집합. B가 아니다. B의 집합.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어가는 거. 알았음? 네. 그래서 차집합은 요 녀석으로 바꿔주세요. 앞에 집합 그대로. 차집합은 일단 교집합으로. 대신에 뒤에 집합 그대로가 아니라 여집합으로. 알았죠?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뭐? 집합의 연산 법칙에 보면은 차집합이란 기호가 아예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집합과 여집합을 표현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거기서 쓰이는 녀석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로소 얘기하고 마칠 건데, 자, 저기 성원아, 서로소라는 용어를 우리 언제 처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서로소가 뭘 의미해요? 다시 공통 뭐가? 안 들렸어. 공통 인수? 인수는 식에서. 물론 수에서도 인수를 쓰긴 써요.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대신에 다른 용어로 바꿔서 쓰죠. 뭐요? 약수. 약수잖아요. 약수. 자, 서로소의 정의는 두 수의 관계에서 서로소의 정의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를 공약수로 서로소로 불렀다. 그렇지? 자, 여기서 너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어디까지 했지? 뭐 하다 말았냐?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다시. 몰라. 두 수가 서로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공약수가 1밖에 없다. 맞죠? 가끔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너네가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기억나지? 그게 소수지. 근데 소수는 한 수가 소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서로소는 두 수의 관계를 읽는 거라서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알았죠? 헷갈릴 만한 게 아니야. 그래서 소수는 한 수고 그놈의 약수는 반드시 갖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서로서는 두 수의 관계, 두 수의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1밖에 없는. 알았죠? 근데 자, 거기서 말하는 서로소가 약수 배수에서 말하는 서로소는 1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데 그 1은 뭐야? 그냥 모든 자연수가 다 가지는 약수지. 3도 1을 가져, 7도 1을 가져, 123도 1을 가져, 24도 1을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럼 모든 수가 공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밖에 겹치지 않는 이라고 했지만 그럼 1은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논외로 하고 생각하면 약수가 겹쳐 안 겹쳐? 아예 없는 거죠. 1 말고는. 그게 바로 서로소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소가 뭐다? 공통되는 녀석이 없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서로소예요. 알았죠? 두 수가 서로소다. 예를 들어서 6과 5 서로소이 아니야. 서로소 맞죠? 맞죠? 네. 됐음? 자, 그러면 집합으로 돌아와 보자. 공통되는 게 없다? A와 B가 서로소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너희 반 너무 천천히 수업하는데 내가? A와 B가 서로소다. 아이씨 왜 이래? 서로소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겹치는 원소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A, B를 표현을 해보면 뭐다? 뚝 떨어져 있는 거. 됐음? 식으로 고쳐보자. 그럼 뭘 의미해요? 공통되는 원소가 없다? 아, 공통되는 원소를 뽑는 A 교 B가 뭐다? 없다. 공집합이다. 알았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알았음?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잖아? 그럼 애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 요거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뭐냐면 방금 내가 약수를 예로 들었지. 그지? 약수에서 나온 서로소의 정의를 예를 들었지. 그때 뭐 했어? 1은 논외로 하고 겹친 게 없는 이라 했지. 거기서 나는 집합에 서로서로 올 때는 겹치는 게 없다가 포인트라고 했는데 애들은 자꾸 1을 제외하고는 겹친 게 없다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집합에서는 1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어.
둘 다 안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가질 수도 있어. 맞죠? 맞죠? 근데 수에서는 1은 무조건 갖는 약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논외를 했던 거는 이번에는 논외로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그 애들이 그런 질문 한다고. 쌤, 그러면 서로 겹치는 원소에 1 하나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딴 얘기를 해요. 그게 완전 틀렸죠? 1을 왜 무조건 가지라고 했어? 누가 그랬어? 서로서로가만 했지. 그러니까 방금 내가 약수에서 1을 빼고는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1은 겹친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여기 겹치게 해놓고 1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집합으로까지 잘못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1도 다시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다시 한번 집어넣어야 됩니다. 약수 배수일 때만 항상 겹쳤던 것 뿐이야. 알았지? 집합에서는 1도 고민거리가 됐음. 그냥 통째로 뭐만 기억해? 그냥 겹치는 원소가 없다. 알았죠? 뭐 1을 제외한 1은 수식어 붙이지 말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이었고요.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풀어야 됩니다. 내가 수업 중에 푼 거 없어요. 학생들, 다른 반들도 다. 그럼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형 17번으로 넘어갈 건데 이건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봤고 여기서 너네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한 2가지 정도 남았어요. 그거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자, 집합의 연산. 이제 뭔가 뭐 교집합도 하고 합집합도 하고 포함관계를 또 설명하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교 B 정도, 뭐 B교 C의 여집합 정도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집합에 관련된 문제는요. 한국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집합 문제는 100%는 오바고 한 90, 뭐 한 7%, 95%?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해서 그리세요가 풀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데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들은 되게 심플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벤 다이어그램 그냥 그리면 될 거예요. A교 B 하면은 가운데 색칠을 하면 되고 A교 B 여집합 하면은 교집합의 B 여집합 만나면 A 빼기 B 차집합 부분 색칠하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A에다가 교집합의 B를 했어. 근데 거기다가 합집합의 C의 여집합을 하래.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교집합을 하래. A 여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의 B가 나온대. 거기다가 또 C를 합집합한대. 거기다가 또 갑자기 또 합집합의 교집합의 A를 또 한대.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순간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반복하다 보면 헷갈리거나 표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뭐 종이 찢어지거나 난리 나겠죠. 지우개 번지거나 막 난리 나겠죠. 그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뭐요? 문제가 표현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면 다행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녀석. 지금 밑에 내가 든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다이렉트로 가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된다? 그려야 된다. 왜? 내가 95%, 97% 거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 분명히 우리는 뭘 해야 될 거야? 간단한 식으로 고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러 가야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오늘 유형 설명으로는 얘가 마지막이에요. 알았죠?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이 바로 뭐다?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를 간단하게 고치는 재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플에는 없어요. 마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응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주어진 식을 간단히 고치시오.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RPM, 뭐 센, 개념원리 이런 데 보면은 개념 설명 딱 하자마자 바로 예제 문제를 푸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가 여러 개 나와요. 방학 때 보통 너희들이 중3에서 고1로 넘어오는 겨울 방학 때 보통 그 문제를 풀어 왔을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할 건데 마플에서도 뭐 그게 그런 다 대놓고 간단하게 고치시오는 없지만 뭔가를 물어보는데 식이 복잡하다면 간단히 고친 다음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같은 거. 수의 연산이었죠. 다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중에 뭐만 쓰여 있어? 더하기랑 곱하기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수의 연산 법칙을 기억을 해보면. 근데 이제 연산 기호가 더하기, 곱하기가 없지.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뭐 해주세요? 집합의 연산을 고쳐주면 합은 합집합, 교집합, 곱은 교집합으로 바꿔주는 그 과정만 거치면은 집합의 연산 법칙 완성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외울 게 있다 없다? 딱히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뭐? 합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뭐예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이 등장을 할 겁니다. 아, 너무 좁나? 미쳤나 봐. 연산이 왜 나오냐, 내가 지금. 미안해요, 쏘리. 교환 법칙이 등장해요. 연산 법칙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결합 법칙. 세 번째는 너희들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수의 연산에서는 없었지만 집합의 연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연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총 4가지 연산 법칙들이 등장한다. 그렇죠?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교환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A 플러스 B는 뭐예요? B 플러스 A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그게 집합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더하기를 뭐로? 합집합으로 고쳐주기만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유형 17번에 보면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도 똑같이 성립하죠. 그래서 곱하기를 교집합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교환법칙 완성. 끝. 외울 필요 하나도 없음. 됐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은요. 이거예요,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앞에 걸 먼저 연산하나 뒤에 걸 먼저 연산하나 결과가 똑같은 거. 오케이?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집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앞에 곱하기를 먼저 하나 뒤에 곱하기를 먼저 연산하나 똑같은 거. 근데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순서를 바꾸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에서는 대부분 괄호를 그냥 의미 없으니까 푸세요를 더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너네 거기 유형 17번에 얘네 둘이 빠져 있을 거거든, 빨간 거. 요것 좀 채워 넣어주세요. 결합법칙이. 알았죠? 그냥 괄호를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다. 괄호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먼저 연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괄호를 풀어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괄호를 그냥 풀어버리는 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더 도움 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분배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법칙은 뭐예요?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할 때 C를 분배해서 계산하는 거. 맞죠? 그래서 뭐 나와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대현이 분배법칙 똑같이 성립합니다. 근데요, 하나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수의 연산에서는 연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히 뭐부터 연산해요? 곱하기를 먼저 연산한 다음 더하기를 합니다라고 배울 거예요. 맞음? 자, 근데 집합의 연산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은 연산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뭘 반드시 씌워주세요? 괄호를 반드시 해주세요. 먼저 연산한다는 의미로. 알았죠? 자, 그거 괄호 치는 거 하나가 다르다면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건 아니고 후의 연산에서
이거 성립해 안 해요? 플러스 C를 분배하는 거 성립 안 하죠. 근데 집합에서는 성립합니다. 왜요? 집합의 연산 순위가 없는 데다가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증명을 하거나 하진 않을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거 다시 쓰자.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건 외운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수의 연산에서 존재하지 않던 연산 법칙. 그 다음 두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은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거꾸로 넘어오는 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애들이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왜? 뭐만 보는 거거든, 애들이. 잘 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이 교환법칙을 씁니다. 그것까지는 잘 해요. 그 교환법칙 써가지고 여기에서 교집합의 C를 보고 또는 합집합일 때도 합집합의 C를 보고 묶는 것 해야 된다까지는 잘 해요. 근데 애들이 보통 뭘 실수하냐면 여기가 교집합인데도 이렇게 하는 이상한 짓을 해요. 맞아요. 이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감점되고요. 나중에 다른 문제들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맞아요. 내가 만든 문제에서는. 알았음? 그래서 지금 뭐가 틀렸어? 분배법칙을 쓸 때는 여기 좌변부터 생각해봐.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 생김새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연산기호가 똑같고 얘는 연산기호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 풀려있는 상태에서도 요놈과 요놈의 연산기호가 똑같이 하면 얘는 달라야 돼요. 애들이 자꾸 얘를 확인을 안 해. 그러니까 교집합식 협치 아싸 묶어야지. 이것만 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반드시 여기 가운데 있는 기호가 뭐다? 연산기호가 반대인지 확인을 하고 분배법칙의 역연산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승훈이 뭔지 알겠어? 그거 하나 설명하고 싶었고 두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은 원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집합이라는 기호가 있을 때 그 녀석을 분배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다? A가 있고 B가 있고 둘이 연산을 하고 있는데 그 녀석 전체에 대한 여집합을 할 때 여집합 기호를 뭐 하세요? 빨간 걸 쓰자. 그때 여집합 기호 뭐 해주세요? 안쪽으로 괄호 안으로 분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만 할 거면 그냥 분배법칙으로 했겠지. 근데 드모르간 법칙은 살짝 달라. 뭐가 달라? 가운데 있는 연산 기호마저 뒤집어 버리는 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외울 수 있겠죠? 자, 왜요? 역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내가 수업 중에 하는 증명은 안 할게요. 알았죠? 저 연산 기호가 교집합일 때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분배해주면 A 여집합 만들고 B 여집합 만들고 그리고 슝 얘도 뭐야? 합집합으로 연산 기호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뭐야? 여집합 보이니까 여집합으로 묶는다. 그때 얘도 다시 뒤집어야 되는 거 조심하고. 알았죠? 여기까지 하면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연산 법칙 다 끝났어요. 개념 설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는 여기까지가 답니다. 외울 수 있는 것들 다 외울 수 있죠.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너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자, 몇 번이냐면 95번 풀어보세요. 쭉 넘어갔죠? 95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내가 요 녀석을 풀어보세요 했던 거는 사실 이제 수근이 처음 온 것도 있고 그리고 디귿 때문입니다. 사실 디귿. 일단 기억 니은부터 시작하긴 할게요. 자, 일단 너희들이 수의 연산에서는 사실 나 지금 교환법칙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쓰니? 아니죠. 2a를 a 곱하기 2로 바꿀 때 교환법칙 써야지 생각하면서 쓰니? 아니거든요. 근데 집합의 연산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한다고 해봐야 이번 학기 잠깐 공부하는 게 답니다. 연산이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익숙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은요.
뭐가 보이는지를 계속해서 내가 물어보는 식으로 찾으라고 할 거예요. 난 지금부터 분배 법칙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알았죠? 자, 기억합시다. 뭐가 먼저 보여요? 교집합에 비해 교집합에 비. 그때 중요한 건 뭐 하나 확인? 가운데 연산기호가 합집합, 다른지 확인. 그럼 뭐 써주면 돼? 분배 법칙의 역연산.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다 써주면 됩니다. A합, A여. 우와, 뭐 나왔어? A라는 집합과 A가 아닌 집합을 더해주면 남자라는 집합과 남자가 아닌, 즉 여자 집합을 합하면 뭐야? 사람 전체.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 나와요? 전체. 교집합 B. 전체 집합과 B가 겹치는 집합 찾아주면 뭐야? 결국 B. B 맞니? 네, 맞네요. 참. 됐죠? 니은 갑시다. 니은 뭐가 먼저 보여요? 거슬리는 거 하나 있네요. 뭐? 차집합. 우리 아까 차집합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죠. 연산법칙 봐봐. 차집합 나와 안 나와? 그 어디에도 차집합은 없습니다. 식을 간단하게 고치는데 차집합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차집합 기호는 뭐로 고치는 데서부터 출발? 빼기를 뭐로 바꾸자 그랬지?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 기억나요? 승훈 씨? 예. 그러고 나서 뒤에 뭐가 보여요? A교, B. 자, 여기서 뭐가 보여 또? A교와 A교가 보인다. 그럼 가운데 합집합이 맞는지 확인. 맞네요. 그럼 뭐야? 집합의 분배 법칙의 역연산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어머,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보여요? 전체 집합. 그리고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그냥 A일 뿐. 맞나요? 네. 그 다음 디귿. 디귿은 뭐가 먼저 보여요? 겁나게 길지만 앞에 거부터 살펴보면은 합집합에 비, 합집합에 비해 연산기호 다른 거 하나. 또 뭐예요? 분배 법칙의 역연산. 합집합의 비로 묶어주고 나서 남는 거 안에 써보면 뭐예요? A, 교, A, 여. 뒤로 가자. 여기는 뭐가 먼저 보여요? 전체 C승이 먼저 보여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하자? 드모로간의 법칙도 좋고, 또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본 사람들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나 차집합 가야지. 이것도 좋아요. 알았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차집합은 사실 잘 안 쓰기 때문에 나는 드모로간의 법칙으로 갈게. 그럼 앞에 건 일단 그대로 두고 비여집합, 교집합 C. 뒤에 녀석 일단 교집합 두고 뒤에 녀석 비여집합, 교집합 뒤집고 C의 여집합. 자, 되었니? 여기까지. 여기는 교집합. 그러면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자. 뭐가 먼저 보여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뭐죠? 공집합. 공집합과 B의 합집합. 뭐죠? B. 두 번째, 예. 뭐가 보여요? 비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교집합. 공통되는 부분이 보이고 교집합 말고 교집합이냐? 아니, 여기는 교집합인 뭐야? 여기 교집합인데 분배법칙 역연산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죠. 맞죠? B의 여집합, 교집합으로 묶어서 C 교집합, C 여집합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의미로는 맞아. 근데 이렇게 풀면은 감점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집합이면 뭐야? 결합법칙, 괄호를 풀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나서 뭐야? B가 왜 나와? C가 왜 나와? 그리고 나서 교합법칙을 막 쓰다 보면 사실 요들이는 두 번 하나, 한 번 하나 사실은 똑같지. 한 번은 의미가 없다. 지우고. 그리고 나서 요들이가 만나 이거 둘이 자리 바꿔서 C 교집합, C 여집합이 나왔다 치자. 요 놈에 의해서 뭐가 등장해? 공집합 등장하겠지. 공집합과의 교집합은 결국 뭐예요? 공집합. 그래서 얘는 B라는 집합과 공집합에 대한 연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를 교집합으로 가자? 뭐야? 공집합이네? 참.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지. 성리 알겠음? 성리 알겠음? 그래요.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122번까지가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지금 미리 체크해 갈 사람들 체크하고 내가 너네 집에 가고 나면 내가 카톡으로 숙제 보내주긴 할 거야. 저기 수훈이 카톡 되지? 알았죠? 그거 보고 풀어오시면 되고 숙제는 아무튼 122번까지. 홀수번이라서 50개밖에 안 돼요.
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딱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어디로 돌아가냐면 어디 있을까? 자, 유형 7번 가봐봐요. 자, 다시 앞으로 쭉 돌아갑니다. 유형 7번 봅시다. 거기는 뭐라 돼 있어?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 돼 있죠. 맞죠? 그 녀석 지금 설명 좀 할 건데요.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고 하면 정말 기초적인 내용부터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의 의미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예요.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는 지금 뭐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겠지. 또 여집합을 여집합하면 뭐 이중부정 해도 되고 뭐야? A로 다시 돌아옵니다. 맞죠? 그 다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에요. 왜요?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이 아닌 집합, 즉 얘 바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U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갈 곳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공집합. 그리고 여기서 양변을 여집합을 씌워준다 치면 좌변은 U, 우변은 공집합의 여집합. 즉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뭐 이런 설명들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유형 7번. 알았죠? 자, 그럼 내가 어디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사실 앞으로 돌아왔냐면 사실은 유형 10번, 11번 쪽이에요. 자, 근데 거기 있는 거 걔가 정리한 거보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해준 걸로 정리를 다시 바꿨으면 해요. 뭐 물론 이미 알고 있다면 버리지는 마세요. 간다. 뭐냐면 문제 속에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A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성훈이 기억나니? B가 A, A가 B, 뭐? 그 뒤를 왜 말 안 해? 포함한다?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뭐? 그렇지. 그런 표현 방식 얘기예요. 포함관계. 승훈이 이거 외우고 있어 혹시? 네. 자, A와 B라는 두 집합을 연산을 해요.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두 집합을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 걔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다? 둘 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말한다라는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에이, 이건 안 쓸게.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말한다라는 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데요? 그것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알았음?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고 얘는 A가 B를 포함합니다예요. 자,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만 썼어. B 안 쓰고. 알았죠? 요걸로 외워달라는 얘기고요. 두 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노란색으로 주어질 때 너희들은 빨간색으로 풀거나 빨간색과 같은 표현은 기억 나오면 풀거나. 알았죠? 자, 어떤 식으로 가주면 되냐면 사실은 벤달 그림 그리면 설명할 수 있는데 할 때마다 벤달 그림 그리면은 오래 걸릴 뿐더러 벤달 그림 그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A, B의 포함관계가 현재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현재는 몰라요. A가 B에 포함되는지 B가 A에 포함되는지 서로 선지 아닌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벤달 그림 이거죠. 이거는 기억나죠? 자, A와 B는 뭐 하래요? 교집합을 하래요. 근데 얘가 뭐래? A래. 처음에 그렸던 벤달 그림에서는 얘가 A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A다? 그 말은 뭐야? 지워달라는 얘기지. 맞죠? 그래야 A, B의 교집합은 얘고 얘는 B 안에 들어가 있잖아. 아니, 뭔 소리야. A 교집합 B는 얘고 얘가 A잖아. 그럼 뭐야? 지금 다시 벤달 그림 보니까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벤달 그림 그려봐요. A, B가 있어요. 합집합을 하세요. 슥슥슥슥. 근데 얘가 A래. 에잉? 이게 A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없었다는 얘기지. A, B의 합집합을 하더라도 A만 색칠을 하세요. 그래서 B는 A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승훈이 알겠어?
그 반대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A가 B가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성립하니? 절대로 안 해요. A, B가 그냥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성립하니?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너희들이 아 이거네 라고 해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빨간색을 바탕으로 풀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외우는 걸로 들어갈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봐. 합집합이 커? 교집합이 커? 당연히 합집합이 크죠. 그래서 합은 큰 거, 교집합은 짠 거라고만 단순하게 공식화? 약간 그냥 암기만 해놓고 가보자. 자, 봐봐.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자, 두 집합을 연산을 했어요. 근데 둘 중 하나가 그냥 튀어나왔지. 맞죠? 그럼 튀어나온 걔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두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냥 튀어나오지. 그럼 튀어나온 놈 걔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거. 다시 한번. 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A가 작은 거, A가 큰 거. 누구랑 누구랑 비교할 때? A, B 비교할 때. 라고 외워두시면 안 까먹어요. 뭔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방금 말한 거는 이해보다는 그냥 암기에 초점 맞춘 거예요. 두 집합을 연산을 했다. 둘 중 하나가 그냥 튀어나오면 걔가 교집합? 작은 거. 포함되는 거. 다른 말로 부분집합. A, B를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냥 튀어나왔다. 그럼 그놈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합집합은 큰 거. A가 큰 거. B를 포함하는 큰 집합이라는 거. 알았나요? 이렇게 외워두고 풀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거 딱 보자마자 사실 4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다음 중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가 포함관계가 A가 B에 포함될 때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데 맞는 거 찾아보자. 딱 보자마자 1번, 2번 참으로 찍고 시작해야 된다고. 맞죠? 1번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두 집합을 연산했는데 B가 튀어나왔네. 그럼 그놈을 기준으로 합집합은 큰 거. B가 큰 거. A를 포함하는 거. A, B를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A가 튀어나왔네. 그럼 A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교집합이 A다? 아, 작은 게 A다. A가 작은 거. 알았죠? 됐음? 그 다음 나머지 3, 4, 5번 중에 3번, 5번은 당신들이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내가 풀이 안 합니다.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다면 바로 뭐냐면 자, 참고로 여기 지금 필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두 개가 더 있어요.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A와 B의 포함관계는 여집합들끼리의 포함관계와 부등호래 이게 뭐야? 포함관계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A가 B에 포함된다면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돼요.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예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사실 이거는 벤다이어그램을 푸는 거기는 해. 그럼 B 여집합이 얘잖아. A 여집합은 얘잖아. A 여집합이 넓죠? 그래서 포함되는 방향이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음? 오케이? 그래서 보자마자 몇 번도 참? 4번도 참까지는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3번, 5번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 5번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설명할 거라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았죠? 답은 5번입니다. 알았음? 승리 알겠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몇 시야? 지금. 너무 빠른데? 아니야. 조금 더 하자. 자, 밑에 49번 하나 더 풀어보세요. 자, 49번 뭐죠?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집합 A, B가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를 만족할 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때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원래 기억, 니은, 디귿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외워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외웁시다. 딱 보자마자 참이 보이는 거 뭐야? 디귿 땡, 기억 참, 니은 참. 바로 나와야 되죠? 맞죠?
기억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두 집합을 연산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태어났단 말은 그놈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합집합이니까 걔가 큰 거. 같은 말이죠. 니은 두 집합을 연산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냥 튀어나오면 걔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교집합 작은 거. 알았음? 오케이? 끝.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딱 5초짜리 문제. 승훈이 이해됐어? 이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거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좀 고난도 문제, 집합의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 제일 너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요 두 가지가 될 거야. 뭐 뒤에서 나오는 몇 가지도 있는데 그 녀석들 제외하고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얘가 제일 괴롭힐 거고 얘는 명제까지 가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외워두세요 지금 빨리.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자, 오늘까지 해서 집합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봤고, 모르겠다. 지금 승훈이 같은 경우에 뭔가 어떤 부분,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얼마만큼 까먹은지를 잘 모르겠어서 얼마나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반이 난이도가 아주 낮은 반은 아니에요. 그냥 뭐 교재 자체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뭐 보통이라 엄청 어려운 수업이 아니기는 한데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속도, 설명하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다는 얘기야. 조금 빠른 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이라서 좀 그렇기도 해. 나중에 우리가 명제 가고 절대분식 가고 하면 다시 한번 속도를 늦출 거예요. 알았죠? 그냥 그 전까지만 살짝만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만약에 너무 좀 빠른 것 같다, 어렵다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따로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수업 속도 좀 조절하거나 숙제 풀이하는 양을 좀 늘리거나 기타 등등 문제 푸는 양을 좀 늘리거나 해줄 테니까. 알았죠? 뭐 지금은 집합이라서 좀 약간 그런 편이고 명제 가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속도 늦추긴 할 겁니다. 집합만 좀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방학 특강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네. 자, 방학 특강. 두 가지 특강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고1들을 위해서. 수원 특강이 있고요. 수투 특강이 있어요. 요일은 둘 다 화목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한시고 뭐가 셋인지 모르겠어. 얘가 셋이면 얘가 한시고 얘가 한시면 얘가 셋일 거예요. 내가 단톡방에 보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따가 다시 초대해서 보내줄게. 자, 수원 특강은 우리 겨울방학 때 했던 특강의 약간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뒤에 수열 파트를 제대로 잘 끝내지 못했거나 너무 애들이 지쳐가지고 좀 어버버버 한 애들이 많았어. 그때 수원 특강 들었던 애들이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얘는 삼각함수 부분이랑 뒷부분 수열 부분을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하던 애들 대상으로 하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수원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네 가지들은 각각 별개의 단원들입니다. 첫 번째 거 못해도 두 번째 거 할 수 있고 두 번째 거 안 해도 세 번째 거 할 수 있고 세 번째 거 안 해도 네 번째 거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수열이에요. 그래서 메인은 수열입니다. 거기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삼각함수를 일부 다뤄줄게. 그러면서 중학교 삼각비랑 연결을 시켜줄게가 목적인 거지. 메인은 수열이에요. 그래서 수원을 이번 방학 때 끝낼 수 있으면 좋지. 가장 베스트기는 하지. 바로 다음 학기 거니까 2학년 1학기 거. 근데 여름방학은 아무래도 그렇게 시간이 안 나요. 한 3주? 우리가 겨우겨우 8회를 뽑아낸다거든. 겨우겨우 한 8회 수업을 가지고 절대로 수원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번 방학 때 미리 끝내놓고 비교적 쉬운 앞에 거는 뭐 계약하면 하자. 우리 겨울방학 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수투 특강은요. 사실 수학하에서 나오는 흐름보다는 수학상에서 나오는 흐름에서 거기서 내가 되게 강조하는 유형들이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같은 거. 기억나죠? 근위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유형과 약간 흐름이 비슷한 게 수투에 내가 방학 특강 때 하려는 마지막 미분 파트의 마지막 파트예요. 근데 수투라는 과목은 수1은 내가 1, 2, 3, 4로 나뉜다 치면 그 1, 2, 3, 4가 다 개별이라 그랬지. 근데 수투는 전혀 달라. 크게 보면은 1, 2, 3, 4로 나뉘는데 1을 안 하면 2가 안 되고요. 2가 안 되면 3이 안 되고요. 3이 안 되면 4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요번 방학 때 1, 2, 3에서 3.5 정도까지 4를 끝까지 가진 못하고 3을 한 절반 정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이번 수투 때의 특강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상에서 나오던 흐름이랑 좀 연결을 시킬 건데 수투가 요즘 수능의 가장 꽃입니다. 수투 망하면 수능 망하는 거고 수원 잘해도 수투 망하면 수능은 망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난이도는 너무 높아. 수투가 요즘. 뭐 킬러 문제 요새 뭐 뉴스에서 말 많지. 그 킬러들이 대부분 다 수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수원 하나 정도, 미적분 하나 정도. 나머지는 다 수투. 그래서 그 수투가 흐름을 좀 미리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앞으로 수학 하에서 나오는 함수, 수원에서 나오는 함수, 그 흐름 자체를 수투에서부터 미리 정리하자라는 느낌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수투는 처음부터 미분의 기본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 게 이번 방학 특강의 목적입니다. 알았죠? 뭐 반드시 특강을 들어보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세종에서 학생들한테 가장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너무 나약해요. 나 방학 때 좀 쉬고 싶어가 너무 강해. 내가 화나는 부분이 그거야. 너희들은 방학 때면은 뭐 지금 우리 반도 좀 그런 애들이 있지만 아니 내가 서울에서 지금 세종으로 내려와 있는데 왜 세종 애들은 서울로 또 수업을 들으러 가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니? 한 4명인가 5명인가 갔는데 서울을 가면 뭔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거기 선생들이 내년 되면 세종 올걸요. 세종 선생들이 거기 가서 내년에 서울에서 수업하고 있을 거고요. 똑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다른 것들은 듣는 학생들이 다르지. 학생들이. 그게 가장 큰 차이. 의지가 굉장히 세종이 약해요. 너희들 나무란다기보다 너희들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옆에 학생들이 약하거든. 저 정도만 하면 되는 것보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보다가 너무 강해. 근데 조금은 너희들이 좀 더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을 나는 했으면 해요. 진짜 서울에서 방학특강 해보면은 진짜 풀로 꽉 차가지고 애들이 나도 듣고 싶어요, 나도 듣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는 전혀 달라. 들어라 들어라 해도 안 들어. 미쳐버리겠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화나는 부분이 그거. 그렇게 수학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과 그렇게 막 악착 같음이 없는 학생들이 경쟁을 한다라는 거에서 나는 이제 거기서 화가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근해분리 설명해도 우리 반은 많이 나은 편이긴 한데 근해분리 막 설명을 해도 아 나 이거 어려서 못하겠어 라고 마음을 일찌감치 먹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하겠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학교가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 방학 때 좀 너희들이 스스로 요번 방학부터 해서는 이제 진짜 고등부잖아. 좀 더 채찍질을 스스로 해봤으면 해요. 알았죠? 그냥 나 그냥 정교수업만 들을래. 나 이것만 해도 벅차. 이런 사람들 조금은 더 스스로 좀 채찍질 해봐요. 그럼 난 지금 수학하가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나는 선생님 못 들을 것 같아. 아니에요. 수학하가 완벽한 사람들도 어려운 게 수원이고요. 수학하가 완벽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게 수원이기도 해요. 수도 마찬가지. 알았지? 그래서 들을 수 있게끔 수업을 할 거고 자 지난번에는 내가 약간 상위권반을 위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이번에는 중위권을 위한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위권 애들이 이번에는 좀 쉬고 중위권 학생들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들어줘야 돼. 알았어요?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강이니까. 알았죠?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단 마칠게요. 야 시간이 오버됐다. 얼른 가세요.